수리노슬 기하 개념과 적용반 마지막 7회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체 7강 내용 중에 7강 공간 좌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좌표 공간을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간의 한 점 O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수직선을 그어 각각 X축, Y축, Z축이라 하고 점 O를 원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세 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 하고 좌표축이 정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결정되는 평면은 XY 평면, Y축과 Z축으로 결정되는 평면은 YG 평면, 그리고 Z축과 X축으로 결정되는 평면은 GX 평면이라 하고 이 세 평면을 통틀어 좌표 평면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 있잖아. 여기를 이제 X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이쪽 방향 축이 이제 Y축, 그리고 위 방향이 이제 Z축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세 개의 축으로 결정되는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 한다라는 얘기고, X축과 Y축으로 결정되는 평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평면을 XY 평면이다 라고 하고, YG 평면은 이 평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X 평면은 평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간 좌표인데 점 P에 대응하는 세시수의 순서상 ABC를 점 P의 공간 좌표 또는 좌표라 하고 ABC를 각각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한다.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A, B, C일 때 기호로 P,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평면 좌표에서 X, Y 두 개의 좌표로 표현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간 좌표는 이제 Z 좌표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라는 이런 점이 있으면은 이 P를 A, B, C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좌표로 공간상에 있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좌표 공간의 점 A, B, C의 수선의 발의 좌표, 점 P, A, B, C에서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각각 A, 0, 0, 0, B, C, 0, 0, C다. P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의 좌표가 A, 0, 해서 X 좌표만 살아남고 YZ표는 0이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표는 0, B, 0, 그리고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표 0, C 이렇게 됩니다. 점 A, B, C에서 XY 평면, YG 평면, G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각각 A, B, 0, B, C, A, 0, C 이렇게 돼서 XY 평면에 내린다라는 얘기는 이 P에서 이제 XY 평면에 이렇게 내리게 됐을 때 이 점 수선의 발의 좌표는 Z만 0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YG 평면에 내리시게 되면은 Z만 0이 되는 거고, GX 평면에 내리시면은 Y만 0이 되겠지. 이 수선의 발들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개념 P, A, B, C를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에서 A, B, C를 X축, Y축, Z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우선 X축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Z 좌표의 부호가 변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에 대칭 이동을 하시면 XZ의 좌표의 부호가 변한다. 그리고 이제 Z축 같은 경우는 X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BC를 XY, YG, G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하면 Z 좌표만 부호가 바뀌고, YG 평면에 대칭 이동을 하시면 X 좌표만 부호가 바뀌고, GX 평면에 대칭을 하시게 되면은 Y 좌표만 부호가 바뀐다. 이번에 이제 원점에 대칭을 하시게 되면은 X, Y, Z가 모두 다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개념을 문제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주겠습니다.
공간좌표 첫 번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 전피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그래서 Y좌표와 Z좌표가 둘 다 0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Y지 평면에 내리시게 되면은 X좌표만 0이면 됩니다. 그래서 0, 2,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2-1번 보시면은, 자, 이제 전피의 XY 평면에 대한 대칭점입니다. 그래서 Z좌표의 부호만 바뀌시면 됩니다. 자, Z축에 대한 대칭점은 XY의 부호가 변하면 되고, 원점에 대한 대칭은 세 개가 X, Y, Z가 모두 다 부호가 변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좌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일단은 이 좌표 공간에서 두 점 A와 B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할 때 직육면체에서 두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Y1, Z1이라는 좌표로 되어 있고, B는 이제 여기 있다고 해서 Y2, Z2라는 좌표라고 하겠습니다. 구하는 길이는 이제 요겁니다. 그지? 자, 이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길이는 y2-y1의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고, 또 요 길이는 x2-x1 절대값, 이렇게 씌워서 각각의 길이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쓰시면은 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 상태에서 요 길이는 z2-z1의 절대값,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빨간색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역시 피타고라스를 또 쓰셔서 ab는 루트,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오셔야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전체 제곱 플러스 z2-z1의 제곱,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정리하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플러스 z2-z1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Z좌표만 추가된 형태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0.5와 A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도 원점과 X, Y, Z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배운 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문제에 개념을 적용해 볼 건데 10분 주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시면은, 자, AB의 길이는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4에서 루트 6. 자, 이것도 이제 AB의 길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9 플러스 4에서 루트 14. 그리고 OA의 길이는 1 플러스 9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19. AB의 길이는 2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B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B의 제곱 이렇게 돼서 19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됩니다. 4번 문제를 보시자. 우선은 X축 위의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를 P에서 X, 0, 0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P의 제곱은 X-5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9. 그리고 BP의 제곱은 X-1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5. 따라서 X-5의 제곱이 X-1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6. 따라서 8x가 8 이렇게 돼서 x는 1.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P좌표는 1, 0,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5-1번 AB는 루트 1 플러스 1 플러스 4 그래서 루트 6. 그리고 BC는 루트 4 플러스 9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14. 그리고 CA는 루트 1 플러스 4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서 2번 ABC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AB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같은 AB는 CA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그림을 역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좌표 2, 1, B좌표 3, 2,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C좌표는 X, 0,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C가 지금 X축의 좌표라고 했잖아. 그래서 C는 X, 0, 그러면 AB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1 플러스 4 해서 루트 6 그리고 AC의 길이는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BC의 길이는 루트 X-3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5는 X-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6 그러므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8 그래서 저으시고 정리하시면 2X는 14 마이너스 12 그래서 2이므로 따라서 X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논제 1번의 소문항 1번 문제를 더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제 1번에 소문항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 건데, XY축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1, 2, 자, 여기에 이제 A점이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1,4, 여기에 이제 B점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P점이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P 플러스 BP. 자,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 B를 X축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X축에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를 B'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B'P, 요 길이하고 BP하고 길이가 같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B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는 그러니까 1,2, 그리고 B'은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AP 플러스 BP의 길이는 AP 플러스 B'P와 같고, 따라서 크거나 같다, A와 B'을 쭉 이은, 요 길이와 같다. 그래서 A, B'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고, 최소는 따라서 A, B'의 길이니까 4 플러스 36. 그래서 이 루트 10, 얘가 최소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소문항 2번 문제를 지금부터 5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소문항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경우에도 1번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있어서 A가 2,1,3 그리고 B는 3,-1,2 이렇게 있다면 평면상에 어떤 한 점이 있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XY 평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Y 평면. 그래서 XY 평면에 대해서 B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를 B'이라고 하면 3,-1,2 Z좌표만 부호가 변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BP와 P 얘는 길이가 꽤 나오겠지. 따라서 최소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최소는 A, B'. 요 길이가 이제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1번의 아이디어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플러스 BP는 AP 플러스 B'P와 같은데 최소는 따라서 A, B'의 길이다. 그러므로 두 점을 이용해서 이제 1 플러스 4 플러스 25 이렇게 하시면은 2, 30 이렇게 최소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논제 2번의 소문항 1번과 2번을 같이 해서 15분 주도록 합니다.
이번에 1번, 2번 소문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C 좌표가 XY 평면 위의 좌표이기 때문에 X, Y, 0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CO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CA의 제곱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CB의 제곱은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5의 제곱과 CA의 제곱이 같을 것이고, 또 C5의 제곱과 CB의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따라는 등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시면 X는 2분의 3, Y는 0 이렇게 나와서 구하는 C좌표는 2분의 3, 0,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문항 D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각 DHO는 DHA와 같고 또 DHB와도 같겠지. 수선의 발이니까.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DO의 제곱은 DH의 제곱 플러스 HO의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실 수가 있고, 또 DA의 제곱은 DH의 제곱 플러스 HA의 제곱, 또 DB의 제곱은 DH의 제곱 플러스 HB의 제곱. 자, 그래서 D라는 점에서 OAB는 길이가 같겠지. 길이 같고, 또 DH는 같은 애들이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지? 그렇다면은 여기도 다 같아야 한다. 즉 HO, HA, HB이다. 따라서 1번에서 구한 점C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문제 2번의 성문항 3번 문제는 10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번에 소문항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OAT 라고 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래서 얘가 C인 거지. 이렇게 이제 정사면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OD하고 AD 여기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AD의 넓이, 자, 이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제 정사형 삼각형 OAC의 넓이가 나오지. 그리고 OC는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3 바로 구할 수가 있고, OC와 A가 떨어진 거리도 OC가 X축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와 떨어진 거리는 바로 루트 2다 라는 것을 A 좌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삼각형 OAC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지금 삼각형 O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OAC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루트 2. OA의 길이는 좌표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해서 루트 6. 그리고 뒤에서 이제 OA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은 좌표를 M이라 하고,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같겠지, 그지? 그래서 OM은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이 상태에서 OD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M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서 삼각형 OAT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 식을 생각하면은 OAD의 넓이 루트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분의 4분의 3 루트 2로 사인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사인 2세타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코사인 이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코사인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3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t제곱은 8분의 27 계산하시면, 그래서 t값, 우리가 구하는 t값은 4분의 3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개념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쉬었다가 15분 뒤에 7회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회차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